문제해결 과정 전문 강사 변석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급변하는 환경과 거기에 무한 경쟁 사회에 있는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걸 이해할 거냐, 어떠한 글로벌한 인재로서 클 거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고 그 품질 경영 기법,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그런 것을 대처할 건지를, 어떻게 바꿔갈 건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식스시그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스시그마 어떤 걸까요? 식스시그마의 철학으로 보면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요, 행동은 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 습관은 그것의 습관에 몸에 배물어서 거기에 맞는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격은 그 사람에 맞는 인격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고, 그 인격은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즉 생각이 행동을 함으로써 운명까지 바꾸는 단계까지 바뀌어간다. 이런 부분이 식스시그마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스시그마에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스시그마라는 것,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 회장이신 잭 웰치 회장께서 한 얘기가, 식스시그마는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강하고 시장을 지향하는 조직 문화로 바꾸는 전략적 수단, 전략적으로 지휘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채택하게 됩니다. 식스시그마 활동은 목표가 고객지향적입니다. 혁신이라는 자세를 갖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조해낸다는 그런 개념을 하나로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휘의 잭 웰치 회장이 이야기하고 지휘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데는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는 1981년도에 식스시그마 기법을 생산 프로세스로서 적용을 시도했는데, 그게 왜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1980년까지 휴대용 무선 호출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삐삐 호출기인데요, 그거에 대한 품질의 차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하고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모토로라가 그 휴대용 포켓 벨이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리더를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경쟁력에서 일본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빈 회장이 얘를 이기기 위해서 일본 제품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근본적으로 품질의 문제예요. 품질을 개선을 통해서 나가야만이 이 시장을 다시 선점할 수 있겠다. 그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습니다. 품질 개선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5년 안에 10배의 품질이라는 획기적인 도전적인 그런 슬로건을 걸고 품질 개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1987년도에 모토로라 밥 칼빈 회장은 식스시그마 품질을 달성했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1992년도에 식스시그마 달성을 공포하고요, 1987년도부터 쭉 이후에 나왔던 비용을 보니까 110억 달러라고 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지표를 알게 됩니다. 이런 모토로라부터 시작했던 그런 활동이 TI, IBM, AT&T, 그리고 식스시그마 아카데미를 그쪽으로 통해서 여러 회사, 일본의 소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기업들이 채택하는, 확장되는 그런 그 상태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 보면 어제의 방법에서는 제조 원가를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의 차이가 되는 그 델타만큼이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꾸로 됐습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가격, 거기에 맞춰서 제조를 할 수 있었을 때 이익이 남게 되는, 즉 시장이 주도하는 가격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든다고 내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는, 시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시장의 요구는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 시장을 예전에는 시장을 선점하면 항상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격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시장의 물량을 만들고 질적, 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많이 발생할 수 그런 시대였다면 경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양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냥 경쟁이 아닌 무한 경쟁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양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쪽에 좀 중심이 가 있습니다. 즉 질에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극한적인 활동을 통해서만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식스 시그마가 어떤 프로세스를 타고 가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 오버뷰, 다음에 정의를 내리고 즉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해서 관리한다라는 시스템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네. 끝나면 가만히 잠깐 있다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계속. 자, 식스 시그마 단계별로 본다면 식스 시그마 개념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식스 시그마에 맞는 목표, 척도를 선정하고 그것에 달성을 하는 과정을 DMAIC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개선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식스 시그마의 전개 활동입니다. 그러면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라고 하면 식스 시그마의 특징과 추진 활동과 혁신 활동과 차이, 그리고 성공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 효과는 뭔지를 한번 쭉 훑으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비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스 시그마 혁신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식스 시그마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고객적 관심, 고객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겁니다. 프로세스의 질의 획기적 향상을 함께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 즉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성장 전략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성장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척도라고 보면요, 통계적으로 100만 분의 3.4개의 분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식스 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면 분량률이 3.4 ppm 정도가 되는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툴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세스의 산포와 분량을 제거하는 품질 향상시키는 도구, 툴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목표. 우리의 비전을 뭐라고 할 거냐? 제품 서비스들의 초우량성을 지향하는 회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비전은 품질, 초우량 품질을
지향하는 경영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입니다. 필로소피 측면에서 보면 일하는 방법이며 퀄리티를 중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쭉 전체를 다 보고 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고객 중심의 품질을 개선해서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영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식스시그마를 추구하는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스시그마 특징에 고객 중심에서 한번 쭉 쳐다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고객 중심의 크리티컬 투 퀄리티, 품질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펼쳐보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좀 헷갈리니까 회의를 만듭니다. 회의를 주관해서 회의를 부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가 있고 회의에 참석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일 적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주관 부서는 어떤 거일까요? 회의 자료 잘 준비됐는지 확인하겠죠. 자, 참여하는 사람이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오게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보면 알겠지만 뭐 항상 여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실 거라든가 약간의 여유를 생길 수 있고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다과를 준비한다든가 시간이 시작과 끝을 잘 관리해서 그 회의 참 적절하게 잘 관리됐네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주관부서가 잘한 거죠. 회의 시 필요한 기자재들, 빔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하라고 필요한 인원이 다 참석을 해야 그 회의의 효과가 잘 나올 거다 판단하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 다 모이게 해서 100% 참여를 이 정도면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회의 잘 진행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커피도 따뜻한 커피 조금 더 디테일하죠. 그 다음에 신속한 서비스 어떠한 무슨 활동을 하고 뭐 했을 때 뭐 필요한 것들이 바로바로 보충이 돼주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좌석이 불편하면은 참석해서 힘만 들었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좀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이 가까우면 더 좋겠고요. 회의 자료가 여기 중요한 부분이요. 회의 자료가 사전에 배포돼서 미리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됐느냐, 자기한테 미리 사전에 배포가 됐느냐,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곳에서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질이 다른 거죠.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은 다 있지만 회의 참석자, 그 고객 입장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분하게 만족을 시켜줬을 때 전부 다가 만족하는 그런 회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고객이 중심되는 그런 품질이 어떤 건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과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프로세스 접근법입니다. 프로세스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Y는 이퀄 FX, 즉 Y는 결과치입니다. 따라서 종속적이죠. 어떠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엮였는지 따라서 나오는 제품이 된 거죠. 종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물이죠. 결과물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얘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에서 관찰을 하게 되죠. 그런데 fx의 x는 어떤 거냐면 요소입니다. y를 만들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재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거기다 기계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묶어져서 그래서 제품이 하나 탄생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각각의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그 모이는 각각의 요소들은 종속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독립적인 것들을 갖다 묶어서 배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풋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제조 과정 아니면 그 핸들링하는 어떤 툴 이거에 의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즉 결과에 대한 원인 쪽이 X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X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잘 관리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FX를 발견해서 관리, 즉 여기에서 어떠한 요소, X의 어떠한 요소 한 몇 개가 Y에 대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확인하고 발견해서 관리함으로써 Y의 품질은 훨씬 좋아지는 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세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즉 Y를 만들기 위해서 X라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프로세스로 서로 X끼리를 엮어주는 거겠죠. 그 X가 들어와서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장을 돌리고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안에 실제로 겉으로 나타나서 계산되고 정리되고 하는 모습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공장일까요? 잘못 작업을 해서 다시 재작업을 한다든가 불필요한 어떤 액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즉 저품질 비용이라고 해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품질이 원하는 품질을 만들지 못하면서 생겨서 다시 재작업이라든가 더 추가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숨은 공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어떠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숨은 공장을 찾아보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나갈 적에 갖고 와야 되는 뭐 핸드폰을 놓고 왔다든가 그러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불필요한 작업이죠. 이런 것들이 숨은 공장, 즉 불필요한 작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스시그마에 의한 프로세스 개선은 숨은 공장을 겉으로 드러내서 펼쳐놓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그 비용이 들지 않도록 막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액션의 하나겠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관점에서 식스시그마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각적인 부분의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기에 원활한 그런 결과물이 될 겁니다. 또 통계적인, 과학적이라는 거와 통계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어떠한 거와 뭐와 뭐를 연결해서 어떻게 만들어 갔을 때 논리정연하게 그걸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빠지면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통계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표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DMAIC라는 겁니다. 즉 어떤 걸 할 것, 뭘 할 건지를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현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현상을 파악을 합니다. 즉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한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어나리시스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임프루브먼트 합니다. 개선 활동을 합니다. 개선하는 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분석하는 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반복해서 그것이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것이 DMAIC의 대표적인 상태고요. DMA, DOV 이건 뭐 연구 개발 쪽이라든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디벨롭 쪽으로 한 번 더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DMAIC 머릿속에 확 박아놓고 그것을 숙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같이 공유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식스 시그마의 추진 활동 전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경영 재고를 통한 수익 개선을 목표로 전사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고 핵심 경영 문제를 프로젝트화 시켜서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방법을 써서 개선하고 재무 성과를 검증하고 보상하는 활동, 이것이 품질 경영 식스시그마 활동을 하는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경영 품질이라고 하면은 비전과 전략을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전사적 추진체계라고 하면 챔피언 사무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화라고 하면은 그것을 프로젝트화하고 TFT 팀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툴을 컨트롤하고 그 운영함으로써 개선 활동에 주도할 수 있는 블랙벨트라든가 그린벨트, 이런 화이트벨트, 이런 사람들을 키워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을, 즉 DMAIC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잘 핸들링을 하고 돌리는 거죠. 그 결과는 뭐죠? 재무 성과에 어느 기여했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식스시그마와 기존 품질 활동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전략과 원칙, 그 원칙을 식스시그마로 보완을 함으로써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수준의, 즉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그런 타겟으로 하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식스시그마와 기존의 혁신 활동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비교 테이블이 잘 돼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TPM, TPI, SQM, ISO, IE, VE 이런 제한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과 식스시그마하고 어떤 약간의 관련성이 어떤 게 있을까? TPM은 설비나 현장 개선 활동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참여하는 계층이 대부분 제조 부분, 즉 공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린벨트 과제로서 아주 적합한 거예요. TPI, 생산성, 방침, 전개, 경영 관리자들 입장에서 하는데 CTQ, Critical to Quality를 전개할 때 그런 목표치를 잡아주고 해야 될 범위를 잡아주고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가시화 시킬 거냐, 뭐 이런 활동을 할 때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제도, 소집단 활동이 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활용되는 것이 현업에서 많이 쓰고요. 그 QC 7가지 도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7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현장 사원 중심으로 한다고 해요. 예, 이것이 그 개선 활동의 DMAIC라는 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되는, 이거 현재 그 식스시그마가 조금 더 파워풀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스시그마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체계적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하고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식스시그마 기존 활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가 있죠. 식스시그마의 7대 성공 요인이 있는데 사람, 리더십, 프로젝트, 그 다음에 로드맵, 툴, 그리고 매트리스, 그 다음에 문화, 기업 문화, 이것을 다 아울러서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구조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표 매트리스에서 보게 되면 직행률, 누적 수율, 저품질 비용, 생산량,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 이런 내용들이 그런 지표 안에 들어가겠죠. 프로젝트를 만들 적에는 DOP,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 타겟이 정해지는 거,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고객이 만족해요. 고객의 소리, DOC, VOC에 따라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요. 그걸 통해서 과제가 도출되면 고객의 원하는 수준,
내부의 프로세스에 개선해야 될 타겟을 정하고 그것을 DMI 시통 이 프로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활동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업 전략을 달성하는 그런 타겟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식스 시그마에서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역할은 뭐냐면 리더십은 탁월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변화하고자 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식스 시그마 활동하는 팀의 리더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에서의 리더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을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은 사업 부분의 자문 역할, 재무 성과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선정하고 승인하는 역할, 그 다음에 블랙벨트 최상의 인력을 투입해서 인력을 최적의 인원을 투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각 요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는 리더들이 활동의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촉매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좀 더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리더들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입니다. 관리는 변화가 되면 다시 그것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한 것을 원하는 모습, 원하는 타겟 이것을 비교를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개선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원인을 분석 조사하고 다시 개선한 것들을 다시 피드백하고 그 변화된 것을 투입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될 겁니다. 프로세스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설비, 자재, 그 다음에 메소드 방법,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환경, 4MI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측정을 하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고객송 아니면 다음 그 스텝으로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세스이고 이 관리 대상은 이렇게 4M, 1E, 6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이쪽에 브렉다운 시켜서 여러 기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식스 시그마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나의 비중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품질적 경영 능력, 품질적 우위에 있을 때, 가격 우위에 있을 때, 모든 거에 우위가 있을 때 시장은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켓 쉐어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그런 고객의 요구사항과 고객의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달성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커질 거죠. 제품과 서비스가 좋고 더 빠르고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때 핵심 기술을 가진 리더들이 양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세계 인류의 기업 문화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식스 시그마 활동을 하는 그 결과물도 좋지만 그 안에서 인재가 양성이 되고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그 기업의 문화가 더 품질 중심의 그다음에 초인류 기업으로서의 기업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식스 시그마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식스 시그마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봤고요. 식스 시그마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식스 시그마가 어떻게 회사에 적용돼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오버롤하게 같이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MAIC라는 툴과 단순히 어떤 툴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식스 시그마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타겟을 잡는 중요한 CTQ의 타겟 이런 걸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의 회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갖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